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85년 국제그룹 해체, 그리고 1986년부터 본격화되는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는 1987년에는 제2차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부실의 총 규모는요, 1만 원권으로 연결을 하면 달나라를 갔다 올 만큼 천문학적이었다고 합니다. 3조의 호황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상황에서요. 어떤 의미로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조심해서 해체해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운산업에 대한 정리가 한창이던 1987년 1월의 어느 날. 정인용 재무부 장관은 정부 종합청사를 막 나서고 있었다. 장관님, 타시죠. 정인용 장관이 막 관용차에 타려는 순간 재무부를 출입하는 한 기자가 달려왔다. 장관님! 장관님! 박 기자. 날도 추운데 아침부터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오늘 대한선주 인수 문제로 회의가 있다고 하던데 외환은행 회의실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외환은행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박 기자. 잠깐만요, 장관님. 한진에서 말입니다. 부실기업 정리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금융을 추가 요구할 거라면서요? 금시초문이 오만. 왜 그러십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한진의 조 회장님은 일단 인수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왜 만나시는 겁니까? 일단 만난다는 것은 정부에서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만나는... 이거 봐요, 박 기자. 예. 그만합시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장관님! 장관님!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꽁꽁 싸매고 저러는 거야? 당시 언론의 주요 관심은 대한선주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추가 지원 조치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철저히 입을 닫았다. 정인용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재무부 실무자, 은행감독원의 실무자, 그리고 한진해운 조중훈 회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청사를 막 나서는데 기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더군요. 대한선주를 인수하는 한진한테 대체 금융 혜택을 얼마나 주는가. 조 회장님.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금시초문이라고요.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 기준에 따른 지원 조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우리 한진은 대한민국 해운업체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부실 기업을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범양상선 같은 경우 부실 해운업체를 인수하며 진 빚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실 기업을 떠안는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위험 부담이 정말 큰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선주라는 회사가 주는 메리트는 큽니다. 유럽 쪽이 취향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양상선에서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인수하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 보전이 용이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재정 상태가 탄탄하고, 한진에도 좋은 일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입니다. 각하께서도 한진같이 경험과 실력이 축적된 해운기업이 맡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정해진 부실기업 정리 기준에 따른 것 이외에는 일체의 지원이 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용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지 종군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대한선주는 한진해운이 맞는 것으로 결정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조중훈 회장은요, 백지종군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백의종군. 이 말은 아무 벼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하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기도 하셨는데요. 백의종군의 옷의 대신 종이 지자를 써서 백지종군이라고 한 것은 대한선주를 인수하는 조중훈 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는가, 또 이 상황을 얼마나 위태롭게 생각했는가를 나타내는 말 같습니다. 백지종군? 예, 각하. 백지종군. 그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에? 그래, 어쨌든 대한선주는 한진으로 결정이 난 거죠. 특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정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뭘 요구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정부의 생각이 그러면 기업은 떠나서 하는 거지. 예, 각하. 그 문제는 그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로부터 약 2달 후 한진은 입장을 번복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진의 대한선주 인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되자 남은 문제는 범양상선이었다. 그러면은 이 범양이 문제인데. 범양의 경우 문제는 빚입니다. 1조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고야. 그게 말이 돼? 어? 한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1조 원이라는 게. 참, 그래, 그거 어떡할 거요? 1조 원대 빚이 있는 기업을 맡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대한선주 문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일단 어떻게 할 건지는 범양 쪽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양 쪽? 누구? 박 회장? 실권은 박 회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한 사장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뭐 이 하극상 그런 건가? 그렇다기보다 한 사장이 해운업체 전문 경영인으로 오랜 동안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부 쪽 생각이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정부는 범양상선의 한상현 사장을 접촉했다. 적자는 연간 400억 원, 1986년 말 집계로 부채 규모는 8,600억 원 선. 그렇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결국 시간이 거듭할수록 조 단위로 갈 거란 얘긴데.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했습니까? 지금 그런 비난받을 시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저나 임원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자구책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은행 채권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가 하는 건데. 자, 여기 계획안입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해운산업 합리화 보완 대책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오너는 박 회장님인데 예. 정부가 사장님하고만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는 논의사항을 제가 보고 드릴 겁니다. 아마 결제해 주실 겁니다. 아니, 꼭 결제를 받아내겠습니다. 정부가 한 사장을 카운터파트로 해서 범양상선의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자 박 회장 측은 크게 반발한다. 회장님, 예,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요? 정부가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모양인데 한 사장이 그 카운터파트랍니다. 뭐요? 아니, 내가 회장이고 오너인데, 한 사장이 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사장 어디 있어요? 예, 회장님, 사장님께서 지금 회장님을 뵈러 올라오신답니다. 지금 어디로 합니까? 로비라고 하십니다. 올라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오라고 해야지. 박 회장이 자신의 감정을 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장이 들어왔다. 박건석 회장과 한상현 사장,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부에서는 범양의 자구책이 확실하면 해운합리화 보완책에 따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부 측에다 낸 자구 계획안입니다. 한 사장, 예,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읽어보시고 결제해달라는 겁니다. 뭐야? 회장님이나 나나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고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범양상선의 박건석 회장과 한상현 사장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다. 그렇게 되자 회사는 박 회장파와 한 사장파로 나뉘어서 서로의 약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걸리고 만다. 이 국장, 그게 무슨 말이요? 재산 해외 도피라니. 조사국으로 들어온 보고인데요. 범양 박 회장이 $1,000만 넘는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켜 놓은 정황이 있답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빚이 1조 원대라던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이 은밀히 비밀 자금을 조성해서 은행장이나 정부 관계자들한테 줬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빚이 천문학적인 마당에 비자금까지 조성했다고? 그런 기업이라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 안무혁 국세청장은 이 사실을 곧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사람들이, 아니,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졌는데 이 무슨 돈으로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나? 카카,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지. 그런데 이게 내사 단계에서는 밖으로 새 나가서는 곤란합니다. 일단 은밀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 자, 이렇게 해서 범양상선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결정됩니다. 박건석 회장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엎친 데 덮친 격이었을 겁니다. 출연 전두환 노민, 정인용 박영재, 최승락 권도일,
박건석, 박상훈, 이근영, 권창욱, 안무혁, 백성식, 한상현, 박노식, 조중훈, 김인, 중혁, 김동하, 운전기사 조민수, 기자 최한석, 비서 윤정화.